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4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병원에 유독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 중에서,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액순환 부위가 2개죠. 심장하고 뇌혈관인데, 뇌로 혈액순환이 분명히 안 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적인 4가지 증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4가지 증상을 잘 해결하고 주의를 한다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혈액순환이 뇌로 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뇌는 보세요. 뇌로 가는 혈관들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뇌로 가는 혈관들은 중간에 꺾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뇌는 각 부위마다 차지하는 역할, 아주 자그마한 뇌 부위에 우리 전신을 관리하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한 부위라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 모든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교하게 잘 해결돼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곁가지들이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분이 좀 막히더라도 곁가지,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또 그 부분을 해결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잘 되어 있지만, 이 복잡한 구조를 지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보호가 많이 돼 있죠. 척추뼈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직들도 보호가 많이 돼 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뇌혈관입니다. 따라서 뇌혈관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보호해야 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부분, 물론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신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이죠. 플러스 알파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증상을 잘 조절해 주시면 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뇌는 2가지를 가지고 해결하거든요. 뇌로 가는 압력을 높인다. 자, 그러면 뇌로 가는 압력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하게 하려면 심장이 무리를 하겠죠.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더불어 뇌 쪽에 혈액순환을 강하게 오기 위해서 뇌로 가는 혈압을 높이다 보면 뇌로 가는 혈관들의 손상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뇌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4가지 증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손발이 차고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가 잘 붓는다. 자, 혈액순환의 문제, 자율신경 교란의 문제입니다. 자, 팔이나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팔이나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혈관 기능들이 많이 작동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제일 위쪽에 있는 우리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이쪽에 동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빈 곳이 생기죠. 그것이 뇌라는 겁니다. 따라서 팔다리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야말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손발이 굉장히 차거나 수족냉증이죠. 그 다음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뇌로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을 틀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틀자, 스트레칭의 효과뿐만 아니라 심장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일석삼조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 운동, 발목을 시간 날 때마다 돌려주십시오. 앉아서 돌려주십시오. 일을 하실 때도 돌려주시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돌려주시고, 뭔가 본인이 무료하게 앉아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한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오랜 자세로 있는 게 우리 혈관에 그리고 심장에 가장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손발 트시고 발목 관절 해주시고요. 자,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2가지 영양제를 소개해드린다면 미네랄 제제요. 그리고 카테킨. 물론 이 부분들은 본인이 드셨을 때 본인에게 맞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손발이 쥐가 자주 나고 손발이 굉장히 차다, 그런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아니면 의사의 처방을 받았어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 드시라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한번 이렇게 성공하는 경험을 가져야 되거든요.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위험하다. 자, 명치끝이 아프고 체한 느낌이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어떤 진찰했을 때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이 명치를 누르면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에 가스가 차는 거죠. 이게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위에 가스가 차고 소화운동이 안 되다 보면 소화를 시켜야지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특히 위가 굉장히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 상당량의 혈액이 위로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가는 혈액, 내려가는 혈액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사실 위와 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으면 위도 따라서 운동하게 됩니다. 하루에 10,000보씩은 무조건 걸어보십시오. 자주 체하고 소화 운동이 굉장히 떨어지신다, 그런 분들은 걷기부터 먼저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위험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약은 소화를 도와주는 어떤 약이 아니고 소화 운동이 안 될 때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서 위에 염증이 생길 때 그것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따라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위험약을 오히려 끊으시고 소화효소제를 드셔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운동이 잘 되려면 장에서 잘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영양제를 드시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고요. 위 운동이 계속 안 되고 꽉 막혀 있는데 너무 괴로워하면서 해결책을 못 찾을 때는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일시적으로 소화 운동을 도와주는 소화 운동 촉진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생 드시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는 약의 힘을 일시적으로 빌리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이 부분을 오남용하게 되면 또 소화 운동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셧다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은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요. 어깨와 목에 뭉친 근육이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이 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이런 어떤 뭉친 근육에서 나오는 염증자가 혈관 쪽을 계속 자극해서 수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어지럽다, 머리 쪽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 머리가 텅 빈 것 같아,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목과 어깨를 만져보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목과 어깨를 이제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자세로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일자목이 되고 이 부분 자체가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을 시간 날 때마다 돌려주시고 어깨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가족 간의 유대를 좋게 하면서도 건강을 서로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 한번 욕탕에서 목욕을 해주면서 자기 몸과의 대화, 하루 동안 수고한 몸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루 한번 욕탕 목욕 자체가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특효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과 더불어서 이완의 효과가 있으니까 하루 한번 자기 몸에 휴식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너무 심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일시적으로 소염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드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된다. 기운이 없고 피로가 너무 심한 분들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저해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인슐린의 에너지 대사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 당 중심의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죠. 밥방면. 자, 이런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로 식사를 전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미나 찹쌀이나 귤이나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의 힘, 에너지의 힘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고요. 호르몬의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가장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게 채소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채소가 잘 결합된 그런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심장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장에서 우리 영양성분을 잘 흡수하도록 장내 세균숲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유산균 같은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피가 안 가니까 일시적으로 실신할 수 있겠죠. 실신까지는 아니라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되면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죠. 혈액순환이 자꾸 안 되다 보면 뇌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압력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뇌 쪽에 있는 혈관들의 손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자주 어지럽고 실신하고 내려가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제한되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고 운동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뇌 전산증이 악화되다 보면 인지기능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치매 같은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뇌로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1, 2, 3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혈관이 건강해야, 심장이 건강해야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적정 혈압, 적정 혈당, 적정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반드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목욕하고 반신욕하고 족욕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에 휴식을 주라는 거죠. 더불어서 몸의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생각 중지 훈련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하루 한 번 모든 생각을 비우고 본인의 몸에게 편안한 휴식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2. 하루 1리터의 수분 섭취.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할 때까지 수분을 섭취하면 이것 자체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루 3분 스쿼팅. 자,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쿼팅을 하고 있는데, 허벅지 근육이야말로 우리 뇌로의 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허벅지 근육입니다. 하루 3분 스쿼팅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로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뇌로 순환을 방해하는 4가지 증상 신호를 잘 파악하고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